이번 영상은 사주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과 아니면 이유 없이 무지성으로 사주를 까는 흔히 말하는 빠들과 까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사주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큰 무기가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거든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과연 어디까지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디까지 알 수 없을까? 이걸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얘기를 잘 안 하죠. 명리학자들이 모든 걸 사주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 사주 만능설이야. 사주가 인간 분석하기고 예측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사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대중적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과연 사주로 알 수 없는 부분일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외모.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사주를 결부시키는데 사실 외모하고 사주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주가 패턴이 51만 8,400가지가 있어요. 말이 51만 8,400가지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가까이 돼요. 남녀 사주 보는 법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산술적으로 평균 나랑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명은 된다고요. 40명. 그럼 40명이 나랑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40명이 나랑 외모가 똑같다고요? 아니에요. 왜? 사주는 똑같아도 부모는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사주가 같거나 비슷하면은 뭐 이목구비가 똑같진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뭐 이미지, 느낌, 아우라라고 하죠. 예를 들어 똑같은 여자라도 예쁜데 되게 장구 같은 느낌이다. 똑같은 여자라도 예쁜데 되게 도도하고 날카롭다. 어떤 사람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다. 이런 이미지적인 건 그 사람 사주에 반영을 하거든요. 사주에 따라서 그건 느낌이나 이미지가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빈하고 사주 똑같다고 원빈하고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죠.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런 걸 많이 겪었고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보통 특정 연예인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분들은 연예인이 됐는데 왜 나는 연예인이 안 됐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당신 생긴 게 그 연예인하고 똑같이 안 생겼으니까 연예인이 안 되는 거라고. 물론 연예인이 외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연예인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많이 비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똑같다고 똑같이 연예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알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죠. 신체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죠. 얼만큼 힘이 센지, 발이 빠른지, 내구성이 좋은지, 유연성이 좋은지.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런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사주의 영역보다는 혈통의 영역이죠. 자기 부모님이 어떤 걸 물려줬느냐, 얼마나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줬느냐. 손흥민하고 사주가 똑같은데 손흥민처럼 다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40명들이. 분명히 손흥민과 사주가 똑같은 40명들이 있을 건데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손흥정이기 때문에요. 손흥정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좋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박지성하고 사주가 똑같다고 박지성처럼 막 심폐지구력이 좋은 게 아니고 뭐 우사인 볼트하고 사주가 똑같다고 그 사람이 막 볼트처럼 막 100m 단거리를 잘 뛰는 게 아니야. 사주하고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이 사주가 똑같은 운동 능력까지 똑같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특히 사주 이론, 뭐 신강신약 가지고 그런 걸 무리하게 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주가 신강하면 운동 능력이 좋고 신약하면 운동 능력이 약하고 사주 신강신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되게 배우신 거예요. 그런 거 명리학에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자세한 거는 저한테 사주를 배워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귀병을 논할 수 있어요.
원래 사주가 병을 고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사주로 그 사람이 체질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특정 체질이면 특정 부위에 질병이 생기기 쉽다. 특정 병이 생기기 쉽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철학관 가서 사주를 볼 때도 내가 뭐 어디 안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나름 일리 있는 질문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희귀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병명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름조차 생소한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오버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활발해져가지고 누가 사주하고 희귀질환하고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상으로는 희귀병이라는 건 사주를 가지고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번째, 사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인종이나 국적 이런 거는 사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라는 거는 태어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 내 시점이 이 시간대의 기운이 내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사주가 되거든요. 이때 특정 지역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그게 한국 사람이든 똑같은 사주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 지역이 반대로 다른 지역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는 사주를 또 다시 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인종이 어떤 인종인가, 국적이 어떠냐, 이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결혼 여부, 이런 것들도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주로 자기 사주 들이밀고서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맞춰보래, 보면.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사주로 결혼 여부를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이런 건 있어요. 이 사주 자체를 보니까 결혼 생활에 되게 적합해.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남자를 밝히네, 여자를 밝히네. 그리고 특정 운을 보니까 이성을 만났네? 만나서 연애하기 쉽네? 이런 전개가 발생을 하네? 근데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하기 좋은 여건이라도 내가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 사회 같은 경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때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자기가 원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고, 이게 동양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서양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처럼 결혼을 필수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주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했나?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나? 이거는 사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의지는 사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